세계 거성문화 2의 제1부. 한국 역사로 보면 거성문화는 전혀 이상할 것 없다. 세계 거성문화의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성문화의 유물이나 유적으로 선돌, 고인돌, 환상열석, 피라미드, 탑 등이 있다. 입석이라고도 하는 선돌은 거성문화의 일종으로서 자연석이나 가공석을 믿음의 상징으로 하거나 매장 장소를 표시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또는 권력의 표상 등으로 하여 세운 돌 기둥을 가리킨다. 선돌의 유습으로 나무 장승 대신 돌 장승이 있고 또 묘를 지키듯 서 있는 돌 기둥으로 한국 묘자리의 좌우에서 흔히 볼 수 있기도 하다. 고인돌은 지석으로서 무덤 즉 지석묘 또는 제단 즉 지석단으로 만든 것으로 특히 지석묘는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의 셋을 하나의 장소에 나타낸 상징물이기도 하다. 고인돌의 덮개는 원형으로 하늘, 2개 또는 4개의 돌기둥은 땅, 그 안에 영원히 잠든 사람으로서 천지인 일체의 상징이 된다. 환상열석은 큰 돌을 기둥으로 하여 원형으로 두른 것으로서 이르게는 서기전 4500년경에 세워졌다 하는 영국의 스톤헨지와 서기전 9500년경에 건설된 터키 지역의 괴베클리 테베 유적이 있다. 피라미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서기전 3100년경 이후에 세워졌다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제단형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 서기전 4000년경부터 내려오는 수메르 지역의 지구라시 대표적인데 실상은 몽골 지역, 멕시코 등 지구촌 곳곳에 피라미드는 많이 건설되어 있다. 특히 아직까지 비밀리에 전해지는 중국 내륙 서안 지역 피라미드는 발굴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어느 시기에 조성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역사는 제대로 써져야 할 것이다. 탑은 인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통상적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산물이기는 하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어 파미르 마고성에서의 사방분거 이후인 서기전 8000년경부터 있어 온 것이 된다. 여기서 특별히 서안 피라미드, 삼성퇴 유적 유물과 관련하여 설명을 보탠다면 추론하건대 한국 역사 속에서 서기전 3897년에 시작된 배달나라의 중심지는 곧 서안 서쪽의 태백산으로서 이 부근이 되는 황하 중상류 지역에서 호족과 궁족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신시 개천시조 한웅 천왕이 태백산 정상에는 제천단을 축조하고 산 아래에 신시라는 수도를 건설하였던 것이어서 현재 서기전 3000년경까지 올라가는 유물들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홍산 유물의 형태와 빼닮은 많은 유물 및 한웅을 상징하는 봉황주작이 앉아있는 신수 등의 유물이 넘쳐나는 삼성퇴 유적을 포함하는 사천성 일대는 바로 배달나라 전기시대부터 내려온 역사를 지니는 유적이 된다는 것이다. 배달나라는 서기전 3897년부터 서기전 2333년까지 1565년간인데 서기전 2706년경에 태백산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산동지역의 청구로 도읍을 옮겼는 바 그 이전 시기의 중심지는 바로 은나라 시대 제후국이었던 주나라를 둘러싼 지역으로 초대형 피라미드가 소재한다고 전해지는 서안 일대와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사천성 일대인 것이다. 이전의 삼성퇴 유물 중 금동입사식 인물상에 새겨진 문자를 해독하기도 하였는데 그 새겨진 문자가 곧 벗겨진 엮은 머리를 10이라 하면 눈은 반달 모양으로 오이며 둥글달라는 문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거성문화나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괴이한 유적, 유물 등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과학기술과 관련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역사 속의 과학기술. 아틀란티스의 원형인 마고성. 약 3만 년 전에 이미 세겹 물길과 12개 성문으로 이루어진 마고성이 존재하였다. 즉 서기전 7만 378년 개해년부터 홍익인간의 역사를 시작한 도시국가인 마고성의 모습은 원형으로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물길을 두어 삼중으로 해자로 둘렀으면 동서남북에다 성문을 각 3개씩 해자를 건너는 곳에 설치하여 모두 12개의 성문인 관문을 두었다.
그리고 중앙은 통치자가 머무는 자리가 된다. 후대에는 중앙지역이 신격의 자리이며 나라의 중심으로서 제천단을 두었던 것이 된다. 예를 들면 배달나라의 중심인 태백산의 정상에 제천단을 설치하고 또 단군 조선의 중심지인 당시의 태백산으로 지금은 백두산 정상 쪽의 일정한 곳에 제천단을 설치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역법 정립. 약 3만 년 전에 역법의 시원인 7일 28수 역법을 정립하였다. 즉 서기전 27,178년경부터 가부장의 화백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역수의 변동이 있어 다시 역법을 정립하였던 것이 된다. 왜냐하면 서기전 3만 5천년경에 밤낮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 기록상으로 서기전 25,858년 계해년에 역법을 다시 정립한 것이 되는데 서기전 3,897년 갑자년을 기준으로 366갑자해에 해당하는 21,960년 이전의 계해년에 해당하는 해가 곧 서기전 25,858년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 학자들은 서기전 14,500년경부터 28수 역법을 사용하였으며 서기전 7,500년경부터는 27수 역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마고성 시대의 28수 역법에 따라 별자리를 적절히 수정하는 등으로 사용하다가 서기전 7,500년경에 이르러 한국의 28별자리와 동일한 별자리 하나인 자라는 별자리가 다른 별자리와 위치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인도 특유의 27수 역법으로 수정한 것이 된다. 피라미드와 탑의 원형. 약 3만 년 전에 시작된 궁과 소는 피라미드와 탑의 시원이 된다. 즉 서기전 27,178년경부터 시작된 마고성 후기 시대에 동서남북에 궁과 소를 설치하여 제단 겸 망루로 사용하였는데 궁은 피라미드형이며 소는 탑형이다. 글자에서 보듯이 궁은 정상에 제단을 둔 집이 있고 그 아래는 계단형으로 되어 있어 영락 없는 피라미드형인 것이 된다. 또 소는 나무의 제일 위쪽에 있는 새집처럼 만들어진 글자인데 탑이 이를 빼닮은 모양인 것이다. 물론 탑도 원래는 뽀족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세계 보편의 거성문화 상징인 고인돌. 약 3만 년 전부터 시작된 무덤 겸 제단으로서의 고인돌 지성묘. 지석단이 있다. 무덤은 지석묘라 하고 제단은 지석단이라고 한다. 둘 다 겸하는 경우도 있다. 즉 마을 공동묘나 조상묘일 경우는 제단 겸 무덤이 되는 것이다. 고인돌은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지역 안에 세계 고인돌 수의 50% 이상이 존재하여 대한민국은 고인돌 나라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무덤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되는데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이 원래 하나라는 사상의 상징물로 축성된 것이어서 한국의 상고대 천지인 사상에서 연유하여 만들어진 것이 된다. 즉 고인돌의 최초는 마고가 돌무덤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보아 바로 마고할미의 무덤이라고 추정되고 역사적으로 서기전 7197년에 건국된 한국의 전기 통치자인 황궁씨, 서기전 6100년경 이후 중기 통치자인 유인씨가 각각 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모두 고인돌 무덤으로 장례하여 모신 것을 비유적으로 적은 것이 된다. 유판 고인돌 덮개. 약 1만 5천 년 전에 유판 즉 28수의 역법을 새긴 고인돌 덮개가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달력 즉 역법은 이미 서기전 1만 3천 년 이전에 존재하였으며 서기전 2만 5,858년에 정립된 역법으로 보면 아마도 덮개에 윤판을 새긴 고인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인돌 덮개의 유판 말고도 북두칠성, 삼태성, 남두육성 등 많은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세계 최초 벼농사. 약 1만 5천 년 전에 이미 지금의 한국 지역 안에서 벼농사를 재배하였다. 청주 소로리 탄화벽시가 이를 말해준다. 흑피옥. 약 1만 5천 년 전부터 흑피옥이 제작되었다. 즉 경도 7정도에 이르는 옥도를 가공하여
천태만상의 동물이나 글자를 새겨놓고 있다. 이로써 보면 글자가 이미 마고성 시대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며 각종의 소위 토템 민속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특히 무릎을 구부린 원시인이 돌도끼를 어깨에 맨 인물상들도 있고 호패처럼 손에 들고 대기하는 모습도 있으며 상투를 틀고 관을 쓴 인물상 등 천태만상이다. 흑피옥 유물은 앞시대의 것이 뒤의 시대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며 후대로 내려오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검은 칠을 하지 않은 것이 많다. 81자 천부경. 약 1만 3천년 전 해저 피라미드 유적에서 81자로 된 상형문자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천부경의 81자와 그 글자 수가 일치한다. 그리고 첫 5글자는 그 글자의 형태는 물론 의미상으로도 현존하는 천부경의 첫 5글자와 거의 완벽히 일치하고 있어 원조 천부경이라고 판단된다. 오키나와 해저 피라미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일본 학자들은 1만 3천년 정도에서 3천년 사이의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글자의 형태로 보면 거의 그림 글자라고 하여도 무방한 바 서기전 1만 년경 이전의 문자라고 판단되어 약 1만 3천년 정도 된 유적이 맞는다고 할 것이다. 물론 서기전 1만 1000년경에 일부 가라앉았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서기전 1000년경에 지각변동이나 해수 상승으로 물밑으로 가라앉았을 수도 있다. 실제 이 81자 상형문자 말고도 진화된 상형문자도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한꺼번에 완전히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일부가 가라앉은 것이 된다. 서기전 7200년경부터 시작된 한국의 종교문화 옥성문화. 마고성 시대인 서기전 1만 년경에 식량난의 징후이자 상징으로서 오미의 난이 일어나고 이후 서기전 8000년경에 최종 사방분거한 후 약 1000년이 흐른 서기전 7197년 갑자년에 한국이 천산산맥 동쪽에 건국되었다. 이에 따라 알타이 지역, 몽골 지역, 만주 지역, 발해 지역, 한반도 지역, 연해주 지역, 서쪽으로 유라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일부는 정착 생활을 하거나 일부는 유목 생활 등을 하였던 것이 되는데 특히 송화강, 흑룡강, 우수리강, 요하 등의 강 유역을 중심으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제천문화, 옥기문화 생활을 하였다. 유화 문명 지역을 예로 들면 서기전 7200년경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수많은 형태의 옥기 제작을 하였으며 종교 생활로 제천단을 건설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고 심신수련법으로서 호흡 수련을 하는 등등 다채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문에 따른 정치제도. 서기전 7197년에 건국된 한국은 기록에 의하면 동서남북 7수의 28별자리와 오방신 제도 및 삼신오제론에 따라 서기전 6100년경 한국 중기의 유인시가 중앙행정기구를 오부로 하여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구, 중 황웅이라 하였다. 청룡은 농사, 백호는 형벌, 주작은 명령, 현구는 선악, 황웅은 질병을 각 담당하였다. 즉 지금의 행정기구에 대입하여 보면 청룡은 농산부, 백호는 내무부와 법무부, 주작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 현구는 교육부와 사법부, 황웅은 보건부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한국 후기인 서기전 5000년경부터는 한인시가 유인시의 오부를 오가로 바꾸어 우가, 구가, 마가, 양가, 저가로 하였다. 그 담당한 업무는 오부의 것 그대로 따랐다. 특히 중토저가, 서백구가, 북수양가, 동목우가, 남아마가의 순서는 윷놀이에서 각 1점, 2점, 3점, 4.5점의 순서로서 오행상생의 여걸리에 따른다. 우주만물 원리경전 천부경. 서기전 7197년에 시작된 한국시대의 양자물리, 미시물리는 물론 거시물리까지 통합하는 수리와 물리를 가르치는 천부경이 있었다. 천체운동, 원자운동은 물론 그 이전의 원천적인 우주원리를 관통하는 가르침이 천부경의 내용이다. 즉 우주만물의 생성, 변화, 회귀 등의 무한순환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천문, 지리, 인사가 국가 정치체제에도 적용되어 나타난다. 즉 한국은 물론 이후 배달,
단군 조선에 이르기까지 국가 3사의 삼권 분립, 오가의 행정, 화백회의, 순환보직 등으로 정치제도의 천문, 지리, 인사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신이 되는 길 3일 신고. 서기전 7197년에 시작된 한국시대의 심신수행서로서 발대신기 성통공안에 신이나빌 진리를 가르치는 3일 신고가 있었다. 발대신기라는 말은 크게 신기를 펼친다는 뜻인데, 신기는 곧 신이 숨겨놓은 비밀이라는 말이고, 이 비밀에는 크게 견문지행에 4가지가 있다. 즉 모든 만물의 속에서부터 멀리 우주 천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텅텅 빈 것처럼 훤히 보는 것이며, 미물의 세계에서부터 세상과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이며, 사람이나 동물과 만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훤히 아는 것이며, 몸을 바꾸어 번개가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발대신기의 경지가 되면, 예를 들어 유체이탈로 지구 밖에 나가 지구가 도는 모습을 보며, 은하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별이 생성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모두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것이다. 성통공안이란 본성이 광명을 통하여 공을 이룸이라는 말인데, 즉 신이 내린 본성과 목숨과 정기를 하나로 되돌려 신에 이르는 경지이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신과 합이라는 경지인 것이다. 곧 사람이 신과 다름없는 경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신이나빌의 경지로 성통공안한 인물을 신인이라 한다. 역사 기록으로 한인, 한웅, 한검 즉 단군 왕검, 해모수 등이 신인으로 불린다. 신인 아래는 철인, 철인 아래는 성인, 성인 아래는 현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 배달 조선시대에는 천재, 천왕은 신인, 3, 4, 5가는 철인, 도덕군자는 성인, 임금의 신하로 보좌하는 인물은 현인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즉 한 배달 조선의 임금과 행정수장은 모두 성인 이상의 신인, 철인이었으므로 지상천국이 따로 없었던 것이 된다. 온전한 사람의 길 참전개경. 서기전 7197년부터 시작된 한국시대의 신령계와 현상계가 직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참전개경이 있었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천지인이 원래 하나이며 상호 연계로 직결되어 있으며 단지 몸을 구분되게 갖고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리하여 8가지 가르침으로 정성, 믿음, 사랑, 구제, 재앙, 행복, 가품, 응답의 계율로 하여 모두 366가지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360여사라고도 기록한다. 천부경은 역원리를 가르치는 조화경이 되고, 삼일신고는 신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교화경이 되며, 참전개경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법을 계율로서 가르치는 치화경이 된다. 천부경이 역철학적 경전이라면 삼일신고는 천부경을 종교 철학적으로 풀이한 경전이 되고, 참전개경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인륜도덕 철학적으로 풀이한 경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참전개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예로 든다면 정성의 가르침에서 경천, 감흥의 가르침은 소위 지성감천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성이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뜻도 되고, 이루어질 말만 하라는 뜻도 된다. 그만큼 헛되이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십천간 12지지 및 60진법. 서기전 3897년경에 한웅 천왕이 배달나라 개천 당시에 반고라는 인물이 십간 12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삼위산으로 가서 재견의 가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 이미 한국 시대에 십천간 12지지의 체계로 십진법과 12진법이 있었으며, 이 십간 12지가 조합되어 예순갑자를 이루어 60진법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 된다. 십간은 양력으로 태양이 10일을 가는 단위를 가리키는 열흘 순으로서 10진법이 되고, 12지는 음력으로 12달에 적용되어 12진법이 되며, 조합된 60간지로서 일간지, 1시간 60분, 1분 60초를 매기며 월간지, 연간지를 매겼던 것이다. 12지지 해시계. 홍산유물 제작 시기에 이미 휴대용 해시계가 있었다. 홍산옥기는 거의 서기전 4000년경 유물에 해당한다. 서기전 7197년에 시작되어 서기전 3897년까지 3301년간의 한국 시대 중 말기
또는 서기전 3897년에 시작되어 서기전 2333년까지 1565년간의 배달나라 시대 중 초기에 해당한다. 역법과 별자리의 총합체 천상열차 분야지도 6판의 28수 역법과 12지지 해시계와 북극, 북두칠성, 동서남북 사방칠수의 28수, 천구적도, 황도, 그 사이 수많은 별자리, 12궁 등으로 이루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근세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졌다. 물론 이전의 천상열차 분야지도로 대동강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전하는 고구려 시대의 것이 있다. 고대 일본의 묘천장에서 발견되는 천문도는 고구려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완성되기까지는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관측하고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수많은 홍산 유물 신수상, 상고대 이집트 문명과 직결되는 한국 역사 속에 유물들이 많다. 특히 서기전 7197년경부터 시작된 한국 시대의 유물 중에서 요하 문명 지역이나 홍산 지역 유물로 동물상으로 된 신수형 옥기들이 있다. 특히 양의 머리를 한 신수가 앉은 형태의 대형 인장형 신수옥기 앞면에 이집트 수호신인 호루스의 눈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눈의 형태는 호루스의 눈보다 원형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또 이집트 사랑의 신 하토르에 해당하는 홍산 유물 부조도 있는데 하토르가 여성신인 반면에 홍산 유물 부조에서는 남성이다. 특히 이집트 신들은 한 손에는 화살 형태의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에는 우 모양의 상징물을 잡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제후후를 나타내는 형상이자 글자에 해당한다. 장승. 마을 입구에 마을의 수호신으로 세운 장승에는 주로 나무로 만든 것이 많은데 선돌이 장승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돌장승이 된다. 한편 솥대는 오리를 새겨 얹은 소순대를 가리키는데 장승처럼 마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장승에는 주로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솥대에는 특별히 새기지 않고 새를 얹은 모습이 되는데 솥대가 원래 신성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이면서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므로 나무로 만든 장승보다는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닌 것이 된다. 즉 솥대는 마고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되고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의 장승은 서기전 3897년 배달나라 시대부터 전해온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웅 천왕이 곧 천하대 장군을, 웅녀가 지하여 장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칠해제실력과 서기전 2700년경 시작된 윷놀이. 북두칠성이 북극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은 하루를 가리키고 북두칠성의 각 별을 가리키는 칠정 즉 천지수화목금토는 1월 수화목금토로서 일주일을 가리키는 것이 되며 이 7일마다 천신 즉 일신, 지신 즉 월신, 수성신, 화성신, 목성신, 금성신, 토성신에게 제를 지내는 달력이 곧 칠해제신력이다. 원래 칠해제신력은 서기전 3897년 배달나라 초기부터 내려왔으나 서기전 2700년경 자부선인이 재정립하였으며 해와 달 오행성이 운행하는 모습의 칠정운천도를 제작하고 유판 역법을 놀이로 만들어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도록 한 것이 곧 윷놀이인 것이다. 세계 거성 문화에 의해 제2부가 다음 회차에 계속됩니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